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기억이 없다던 한덕수 전 총리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 당일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옷에 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에서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달 2일 첫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특검에 나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8개월이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를 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빠르게 태세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미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 전 총리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적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조범은 주범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충암 라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같은 학교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2인자와 거리를 두면서 본인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는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을 때 소방청장과 함께 있던 소방청 간부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5년 후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암 라인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충암고 출신이 아니었으면 장관을 했겠나란 생각도 든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에 출석해서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과 분명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을 사전에 들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과 고등학교가 같아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란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2인자인 김 전 장관과 충암 라인으로 묶이는 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청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특히 특검은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을 때 회의를 하던 소방청 간부들이 이 모습을 지켜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는 해당 간부들의 진술은 이 전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